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기사 집단 해고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기사들은 다시 일을 하게 됐고 운송료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소수자 문화축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1000년을 맞아 어제 전주와 나주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서훈을 받은 군부 인사들에 대한 포상 환수 조치가 부진합니다.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조합 인정 문제 등으로 빚어진 코카콜라 화물차 기사 해고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타결됐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지만 사측은 기사들의 조직을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코카콜라 화물차 기사들이 표정이 밝습니다. 지난 12일 화물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는 현수막을 차에 내걸었다. 사실상 해고 조치인 배차 중지를 당한 지 35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과 민중당이 화물연대 기사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고 파업으로 인한 운송 물량 감소도 사측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4번의 협의 끝에 나온 결과이며 화물차 노동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큰 쟁점이었던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조합 차별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짜로 해왔던 빈 병과 빈 박스 회수는 운송사가 운송 비용의 70%를 지급하기로 했고 제품 운송료 인상은 내년 4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배달을 하고 나서 공짜로 빈 병을 속여왔던 부분 그것만이라도 해결할 수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어제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운송기사들이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기로 했고 노조에 가입한 21명에게도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에 이제 내년 4월인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차주 사장님들의 요구를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서로들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일부는 들어주고 사측은 다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인 만큼 기사들의 조직을 공식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오종훈입니다. 오는 21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잇따라 입장을 발표하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혐오문화 대응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문화축제가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과 배제의 고통을 나는 광주야말로 모든 소수자들을 아울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광주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는 동성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과 퀴어 축제를 공개된 광장에서 허락하는 것은 다르다며 축제를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퀴어 축제는 오는 21일 오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고 이에 반대하는 종교단체와 보수단체 집회가 바로 옆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출근길 많이 지치시죠? 그래도 오늘은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도 주의하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최저기온은 8도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보이면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최저기온은 더 낮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더 올라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 거의 없겠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하늘은 내내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산 정상에서 20%가량이 물이 들었을 때 첫 단풍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산 전체의 80%가량이 물든 단풍 절정기는 이 첫 단풍이 시작된 지 보통 2주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등산의 첫 단풍은 10월 20일인 오늘이 되겠고요. 앞으로 2주 후인 11월 5일에 절정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좋은 이번 주말에는 단풍 구경하러 산행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8.8도 보이고 있고요. 장성은 5.9도, 담양은 6도로 오늘도 아침 기온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담양이 20도, 장성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는 19도, 무안의 낮 기온은 18도 보이겠고요. 영암과 강진은 20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올해로 1000년을 맞아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식이 어제 전주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전라가명 일대에서 진행된 어제 기념식에서는 전남북 도지사와 광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정도 100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새로운 1000년의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전라도 지명의 다른 한 축인 나주 금성관에서도 시민 1000명이 참여한 합창 등 대화합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경제적 낙후 지역이었던 호남이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힘찬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호남 미래발전의 중심축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4대 평야로 한민족의 식량을 책임졌던 나주평야. 그 한복판에 빛가람 혁신도시가 터를 잡았습니다. 16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둥지를 틀고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됐습니다. 전력의 심장부인 전력거래소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과 기관 500여 곳이 집적화되고 초인류 대학인 한전공대까지 들어서면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명실공히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 메카가 조성이 되고 우리 지역에 100년, 20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5.18 민중항쟁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 현장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위용을 갖췄습니다. 해마다 200~300만 명의 관람객들이 문화전당을 찾고 문화유산과 콘텐츠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대통령의 오랜 꿈도 차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문화수도. 에너지 수도와 문화 수도를 향한 호남의 힘찬 도약은 새로운 1000년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도 1000년의 역사는 문화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거나 사라진 문화재를 복원하는 작업이 정도 1000년을 맞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 본영으로 사용했던 진남관입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현재는 거대한 가설 덧집에 둘러싸인 채 수많은 목재 구조물이 해체됐고 토지 발굴 조사가 끝나는 내년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재건 작업이 시작됩니다. 기존 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변형된 부분은 고증을 거쳐 300년 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변형됐던 진남관의 건물의 본 모습을 찾는 또 복원 정비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오늘날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 가명의 복원 공사도 정도 1000년을 맞는 올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전라감사의 집무 공간을 포함해 주요 건물들이 조금씩 모습을 갖추면서 전체 공정률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쯤에는 과거 전라도를 상징했던 행정관서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감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민정을 어떻게 살폈고 내화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과정을 쭉 볼 수 있게끔 콘텐츠를 채울 예정입니다. 나주에서는 600억 원대의 나주목 관아 복원과 나주 읍성권 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광주의 희경루 복원은 내년 하반기 공사를 앞두고 토지 매입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를 통해 과거 전라도의 역사와 위상을 되찾는 작업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000년 전 해상왕국인 고려의 국제무역 주무대는 바다와 섬을 가진 전남 서해안이었습니다. 전라도가 제2의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SOC 확충과 지자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전북에는 여의도 면적의 150배가 넘는 새만금 간척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밸리에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습니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황의 경제권 전략으로 서해안 산업 물류벨트를 꼽았습니다. 핵심은 군산에서 끊긴 남부 서해안 철도를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남북 철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서해안 거점과 중국의 남부 저장성 등 산업과 물류가 활발하게 오가는 서해안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당연히 목포권, 그다음에 광주권,
이 새만금권이 상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 보완 관계를 갖는. 선왕권의 주요 관문 무안국제공항의 거점공항도 1단계 우선 전략 과제입니다. 환항해권에 지금 새만금공항이 있고 무안이 있고 무안공항이 있는데 지금 2022년에 개항되는 흑산공항이 있습니다. 협업 체계를 하게 되면 더더욱 그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 서해안 시대의 관건은 전남북을 가르는 소지역주의 극복입니다. 공항 문제를 두고 새만금과 무안을 가르고 스마트팜 등 정부 공모 사업에서 전남북의 분열 양상이 그것입니다. 행정구역을 넘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권역별 대안 모색에 전라도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서훈을 받은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포상 환수 조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66건의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환수 대상자 사망 등의 사유로 단 2건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8 특별법과 별개로 형사처벌된 12.12와 5.18 가담자에 대한 훈 포장도 100여 건 중 70%가량이 환수되지 않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학교급식 조리 인력이 고강도 노동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현주 광주시 의회 의원은 교육행정질의에서 지난 2016년 학교 조리사와 조리원 검진 당시 절반 가까이 근골격계 질환 증상을 보였고 본인들이 부담하는 치료 비용이 8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조리원 인력 배치 기준을 완화해 1인당 노동량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 자전거 혐의로 처음 적발된 주한미군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평택 미군부대 소속 A준이를 불러 조사한 결과 A준이가 영산강변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해 다음 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길 예정입니다. (2019)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초부터는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학별 수시 전형도 진행 중인데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장광재 숭덕고등학교 진학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수시 비중이 점점 늘다 보니까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 입시에서 수능 비중이 좀 줄었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수시의 비중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수시는 대부분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수능은 이제 정시는 수능을 위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느끼기에 예, 수시가 많아지니까 이제 수능의 어떤 양력이 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예, 정시도 많은 학생을 뽑고 있고 그리고 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기에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끝까지 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좀 마무리 학습 잘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사실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종류가 갈리거든요. 뭐 어려운 과목에만 집중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어려운 걸 싫어하니까 자기가 이제 풀기 좋아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모든 과목에 적당한 시간을 좀 안배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논술이나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논술 준비도 하고 또 수능 준비도 같이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 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떤 데 비중을 줄 것인가, 정시에 더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수시에서 꼭 합격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 후에 시간을 좀 안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시험이든지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능에 좀 비중을 두시고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대학별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수험생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면접 준비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정보를 얻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좀 면접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알려주세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뭐 전년도에 나온 면접 문항이나 혹은 모의 면접 문항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문항을 공개를 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작년 면접 문항을 기본으로 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로 작성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가 면접이 이 선행학습을 위반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형식으로 이제 면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 진학부장님을 맡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입시 자체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계획 세운 만큼 좋은 대학을 간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과정에 좀 의미를 부여하시고 남은 한 28일 기간 동안에 또 최선을 다하시고 수능 이후에 계속 되어지는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 그리고 정시 전형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지금 떨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 고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김광란 의원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광주는 35%대에 정체돼 있다며 혁신적인 직업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은 학과 재구조화와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광주시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영유아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1000여 대 통학 차량에 대당 25만 원까지 통학 차량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추가 비용은 어린이집이 부담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12월 안에 설치가 완료된 차량에만 지원금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소풍 계획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장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정수정 여행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흥으로 저희를 안내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느 곳을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코스 천관산입니다. 네. 이 천관산은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하나인데요.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된 천자의 면류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계절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요맘때 가을에는 드넓은 억새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네. 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춤추는 은빛 억새가 가을철 많은 산행인들의 발길을 붙들고 있죠. 천관산 연대봉에서 환희대까지 펼쳐진 40만 평 억새평원이 있는데요. 이 억새평원과 가을을 속삭이는 억새들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한라산과 다도의 풍광은 네. 정말 아련한 낭만을 안겨주죠. 네, 전국에서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이 네. 억새꽃 사진 찍기 위해서 맞아요. 많이 모여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또 등산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등산 코스 어떤 곳이 좋을까요? 네, 천관문학관을 거쳐서 탑산사, 그다음에 구룡봉, 환희대, 연대봉까지 코스가 한 4.2km에 한 2시간 정도인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가볍게 다녀볼 수 있는 코스죠. 또 천관산은 다양한 유적지와 또 볼거리가 굉장히 또 많은데요. 산 중턱에는 신라시대 때 세운 천관사에 들려서 고즈넉한 산사의 운치도 함께 느껴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주민들이 힘을 보태서 수많은 돌탑이 즐비한 이 천관산 문학공원이 있는데요. 이 문학공원에 들려서 기암괴석에 새겨진 문인들의 작품들도 글도 이곳에서 감상할 네. 수가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또 천관산 하면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이 숙박과 또 캠핑도 이곳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숲해설, 여기에 또 손수건 물들이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자, 천권산 말고도 즐길 만한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바로 선악동 마을인데요. 네. 이 선악동은 장흥이 고향인 작가 이청준의 소설에 선악동 나그네가 배경이 됐던 곳인데요. 또 이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된 것이 바로 임권택 감독의 천년학인데요. 네. 이 동네 이름이 또 선악동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 폭우에 물이 차면 한 마리 학이 이렇게 날아오르는데요. 이 날아오르는 학의 품 안에 안겨진 마을의 모습을 보고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맑은 바람과 그리고 쪽빛 하늘 아래 뒤덮은 하얀 메밀꽃의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죠. 여기 또 사진 찍는 분들 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무엇보다 2012년에 가장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죠. 네. 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먹을 만한 곳, 장흥에도 맛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곳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네.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인데요. 장흥 토요시장은 장흥의 또 맛과 흥을 아주 넘치는 곳인데요. 장흥의 대표 먹거리인 삼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부드러운 한우에 또 등량만 청정해역에서 자란 키조개, 여기에 또 맑은 숲에서 키운 표고버섯까지 어우러져 환상의 맛을 이렇게 자아내는데요. 여기에 또 찬바람이 불면 또 생각나잖아요. 뜨끈한 매생이 국물. 네,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요맘때 단골 메뉴로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요. 이렇게 집 나간 입맛까지 찾아주기에는 아주 그만이죠. 네. 자, 어린이들이 있는 또 가정에서는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정남진 천문과학관입니다. 여기에는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신비한 별나라 여행, 여기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별난 가족, 별난 캠핑입니다. 매월 달을 관측하기 아주 좋은 최적지인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이렇게 운영이 하는데요. 미리 선착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좀 빠르게 예약을 해서 다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3D 프린터 창작 교실인데요. 미래 기술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활용해 상상을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또 세 번째 별에서 온 그대인데요. 사랑하는 연인 또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밤하늘의 별을 보며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에 참여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깊어가는 가을 행복 만땅인 장흥 나들이 함께 다녀보면 어떨까요? 네, 장흥에 다녀오면 진짜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서예 작품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교류전이 유스케어 금호 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교류전에서는 호남 지역 서예가들과 중국 산동성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됩니다. 국제 교류를 통한 서예 발전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서예가들은 교류전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산동성 제녕시에서 서법 교류전을 열었습니다. 광교 MBC 창사특집 도올특강 2부가 오는 21일 아침 방송됩니다. 도올은 이번 특강에서 전라도 천년 한반도 평화시대를 맞아 대륙과 해양을 품고 웅비했던 한민족의 기상을 되찾아 학생들이 큰 꿈과 포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전라도가 정의로움의 본산이라며 왜곡된 역사를 다시 써나가는 용기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이 미리 신청한 탐방객만 올라갈 수 있도록 바뀝니다. 탐방 예약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상 개방 행사 때부터 적용되며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탐방 인원이 7,000명으로 제한됩니다. 사전 예약 정원은 5,000명으로 국립공원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접수하고 현장 접수 인원은 2,000명으로 서석대 입구에서 접수합니다. 한 명당 최대 10명까지 예약할 수 있고 인터넷 접수에서 미달된 인원은 현장 접수분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복지법인 세방 이이순 재단은 지역 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100호째를 기록했습니다. 세방 이이순 재단은 광주 북구 에덴 지역 아동센터에서 환경 개선 사업인 희망 스위치원 100호점 탄생을 기념하는 현팡식을 가졌습니다.
세방 이호이순 재단은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 동안 아동센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여 3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혜택을 줬습니다.